자, 지금 요렇게 빈칸이 3분의 2 지점에 있죠? 그쵸? 빈칸이 지금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이 3분의 2 지점에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건 빈칸이 끝에 나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한두 문장에 반드시 답의 근거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답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답의 근거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맨 앞쪽에도 하나 형광펜을 해놨죠. 그냥 평범한 도입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답을 알려줄 수 있는 힌트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보고 딱 정답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언어적 감이 좀 좋아야 돼. 한번 볼까요? In the Physics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asks 묻습니다. whether 절부터 이렇게 목적어절이잖아. Whether nature acts for the sake of something. For the sake of에다가 밑줄을 하세요. 얘는 무엇을 위해 라는 의미인데 목적을 의미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가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Whether nature acts for the sake of something 이라는 말은 자연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작용하는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작용하는가 이 두 가지 단어가 포인트죠. 자연과 목적, 그치?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예시를 듭니다. 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전부 다 예시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rather 문장은 보통 조금 중요한 문장으로 다루긴 하는데 rather이 나오면 앞에 문장이 필요가 없어지죠. 오히려 대신해니까. 그래서 he addressed 그는 또 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라고 하면서 how to account for natural object 여기에 account for 밑줄 치세요. account for은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고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설명하다로 쓰였어. 자연의 사물과 사건과 그리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that appear with regularity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뜻이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사물과 사건과 그리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라기보다는요. 일반적인 질문은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일반적인 질문을 한다. 하는가라는 더 일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지금 이 자연에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규칙성과 그리고 자연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 행동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고 본 거고 그 자연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를 봤을 때 규칙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을 딱 읽고 따와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연에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는 어떠한 규칙성이 있어. 이렇게 지금 세 단어를 뽑아내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앞니의 날카로움, 어금니의 뭉툭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건너뛰고서 This arrangement occurs with regularity. 똑같은 말 또 하죠. 이러한 배열은, 즉 우리 이의 이러한 배열은 occurs with regularity.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규칙성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답니다. 자, 여러분 봐봐. 자연,
규칙성, 그리고 등장하지 않은 단어 뭐야? 목적. 그러면 우리 여기 빈칸에 뭐 끼워 넣으면 돼? 목적. 이렇게 지금 끼워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그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는 방식에 따르면. 알겠지? 그런데 이제 제 방식에 따르면 답의 근거가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뭐 앞니의 뾰족함은 뭐 이렇게 그 먹는 음식 같은 거를 찢을 수 있게 해주고, 뒤쪽에 나와 있는 어금니의 뭉툭함은 그것을 잘 부수게 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both are useful for eating. 앞니든 어금니든 둘 다 중요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라는 이 얘기는 결국 정리해 주는 거잖아. 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라는 표현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all natural things, 모든 자연적인 것은 happen, 일어납니다. in a given way,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발생합니다. 또 나왔어. for the sake of something,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라고 목적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어적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거야. Natural things happen 하고 in a given way가 규칙성이잖아, 이게. 그치? 자연이, 모든 자연적인 것들은요, in a given way, 주어진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ccur for the sake of something,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at is the final cause,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규칙성과 목적이 지금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빈칸에 여기 규칙성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purposefulness, 목적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성이야.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2번에 빈칸 맨 끝에 있고 힌트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좀 쉬워서 요거 틀리시면 안 돼. but 뒤에 good ideas are more likely when groups focus on quantity. quantity가 뭐야? 양이죠, 양. The best way to have a good idea is to have lots of ideas. 역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만들으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예시 문장이니까 건너뛰어도 돼. 결국 This is why design thinking and innovation are so focused on the process. 이제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 사고와 혁신은 어떠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과정은 바로 뭐야?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일 거잖아.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1번 보기 봐봐. Selecting the best idea of all. 모든 아이디어 중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는 거. 최고의 아이디어 선정하자는 얘기 아니었죠. 많은 양의 아이디어 뽑아내자는 거였지. 그 다음 2번 보니까 Drawing immediate outcomes. 즉각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라. 즉각적인 결과를 뽑아내,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Filtering option through analysis. 분석을 통해서 의견을 걸러내. 자, 요거 고르신 분들은 문맥 반대로 간 거예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라는 얘기는 좀 별로 같고 조금 모자란 아이디어도 수용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의견을 걸러낸다는 건 반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거 고르신 분들은 아예 지문 반대로 간 거야. 4번 봐봐. Creating possibilities without judgment.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말고 뭐 해? 가능성을 만들어내. 자, 이 가능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능성이라는 게 바로 많은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뱉어봐 이 얘기거든. 가능한 것이라면 판단하지 마. 그냥 일단 다 뱉어. 많이 만들어내자는 게 4번인 거잖아. 요 능력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치? 5번 봐봐. During brainstorming을 하는 동안에 창의성을 판단해라. 뭐가 창의적인지 창의적이지 않은지 판단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많은 양을 막 뱉어내야 돼. 그러니까 4번이야. 이해되셔? 보기랑 잘 이어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초록색 형광펜을 해놨는데 요게 조금 글이 쉽지는 않아요. 다만 빈칸 문제로 접근하면 힌트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빈칸이 이렇게 문장 끝에 있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주거나 아니면 도입부를 줄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내적인 감각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평범한 도입부가 아니라 꽤 중요한 topic word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적인 감각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can help us handle our own emotions.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니까 앞에 했던 얘기보다도 더 중심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하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구나 라는 걸 뽑아내셔야 되는 거야. 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런 의미니까. body's interoceptive 요거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 내부 감각 수용의 라는 뜻으로 아래 나와 있어요.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신체의 이러한 내부 감각 수용 기능, 능력이 can also bring us into closer contact.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대요. 어머, 그러면 요게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월드잖아. 그럼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보는 거지. 내가 내 내부 감각 수용을 잘하면 내부 감각 수용을 잘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이의 감정을 밀접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감각 수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내적으로 우리가 이 감각을 잘 처리하자는 거야. 그러면 타인의 감정을 밀접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된대요. 뻔한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가 친구랑 카페에서 만났어. 친구랑 카페에서 만났는데 친구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봐요. 시각적으로. 그치? 그러면 그 시각적 내부 감각 수용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친구의 목소리를 잘 들어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얘 목소리가 좀 울먹거리고 떨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친구가 뭔가 슬프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친구의 눈썹이 내려가 있어. 진짜 슬픈 거 맞네. 뻔한 얘기 하는 거라고요. 내부 감각 수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시청촉 그런 감각을 이용해서 타인의 감정에 잘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중간 부분 잘 과감히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빈칸 바로 위에서 다시 한번 또 답을 알 수 있는데요. Then, via the interoception of body signal, 우리의 신체의 신호.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요거. 내부 감각 수용이잖아. 그지? 이게 요거잖아. 글을 뜨개질하듯이 위에서 끌어와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뭐 하게 돼요? We perceive what the other person is feeling. 다른 이들이 느끼는 걸 더 잘 느끼게 돼. 여기잖아. Closer contact with other people's emotions. 2번 반복되면 그게 뭐다? 정답이다. 그지? 2번 반복되면 이게 정답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비유 표현이라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그니까 이제 우리가 in an act similar to taking a bite of our partner's plate. 내 친구의 접시에서 음식을 한 입 베어 물거나 or borrowing an earbud to hear the song our friend. 친구가 듣고 있던 노래를 들으려고 친구 이어버드를 빌려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 자, 요게 바로 뭐예요? Our own body's signal. 내 친구가 먹던 거에서 한 입 먹어 미각적으로 내부 감각 수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듣고 있던 노래 들으려고 이어버드 빌려와 청각적으로 내부 감각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하게 된다고?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더 잘 느끼게 된다고. 1번 볼까요? 감정적인 편견을 피한다. 감정적인 편견 얘기 없었습니다. 2번 sampling their emotions. 그들의 감정을 샘플이 뭔 줄 알잖아. 그지? 한번 추출해서 뭐랄까요? 적은 양으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때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요걸 제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부를 경험해 보는 거. 그들의 감정의 일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과 더 밀접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Analyzing their word rationally. 그들의 말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고요. 나머지 보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뽑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인데 요거는 보기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 해석이 조금 중요해서 요 아래에다가 여러분 1, 2, 3, 4, 5 제가 시간을 한 3분 드릴 테니까 영어 선지 해석 한 번만 해보세요. 영어 선지 해석 시작. 지연씨 선지 해석해보세요. 1, 2, 3, 4, 5번. 오늘 빨리 끝내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군요. 매우 피곤하시군요.
같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 4번은 틀리면 안 됐어. 근데 틀린 친구들이 꽤 있을 거야. 틀린 이유는 뭐냐면요. 본문의 내용은 뭔지 알겠거든? 근데 선지 때문에 틀렸을 거야. 자,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과도한 확장이 뭘 불러오냐면 비인간화, 탈인간화를 불러와요.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인간이 오히려 좀 멍청해져. 뭔지 알지? 옛날에 쌤 어릴 때만 해도 있잖아. 핸드폰 없어가지고 전화번호부 책 이따만한 거 거기서 진짜 친구 번호, 엄마 번호, 아빠 번호 뭐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이제 몰라요. 그지? 이제는 뭐 번호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가까운 사람 아니고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여기도 예시가 나오지만 GPS 때문에 지도 보는 능력 잃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본문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아니 본문을 이해하는 건 쉽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 인간의 능력이 기술과 그리고 생명공학의 그런 향상을 통해서 확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라고 얘기했어. 기술 확장이 생겨가지고 이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고서요. 1번에 renewed 하면 얘는 뭔가 갱신인가요? 예, 갱신이 되는 건데 뒤에서부터 와보자. In modern society부터 쳐야 되죠. 현대 사회에서 traditional literacy, 전통적인 문해력에 대한 다시 강대한 내력에 대한 일단 갱신된 강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직역하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는 뜻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문해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1번 보기입니다. 2번 보니까요. Accelerated progressions in the intellectual growth of human cognition. 인간의 인지의 지적 성장에서 가속화된 발전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인지 능력이 발전했다는 얘기야. 정반대죠? 우리 본문이랑 2번 고르신 분들은 정반대 거 고르신 거지? 오히려 비인간화, 탈인간화 된다고 했어요. a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잘라내기다 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이 된다고 했는데 2번 고르시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봐. 3번은 rapid changes in the application of human faculties to daily activities. 요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적용. 잠깐만. 조금만 고칠게. 인간의 능력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의 빠른 변화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인간의 능력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한다. 즉, 일상생활 적용 방식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기가 중요한데 Arrested development in the natural evolution of higher human faculties. faculties 다시 인간의 고등 인지 능력의 자연스러운 진화에서 저해된 발달. 이게 지금 직역하면 나오는 문장이에요. 인간의 고등 인지 능력의 자연스러운 진화에서 저해된 발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 저해가 된다는 거. 4번이 정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arrest의 뜻을 체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체포 발달 이상한 거 같은 거야. 근데 체포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체포하다라는 뜻 말고 저해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5번 보기 볼까? An unprecedented competition between human abilit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얘는 AI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일단 정답이 아니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인간의 능력과 AI 사이에 전례 없는, 유례 없는 경쟁. 인간과 AI의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딴소리죠? 경쟁이 아니라 이미 AI와 같은 그런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인간이 멍청해지고 있다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요. 지도 보는 능력이나 아니면 기억하는 능력들을 잃고 있다고요. 정답이 4번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일단 14번을 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렇게는 못 해드리지만 답의 근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셔봐.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2교시는 순서 삽입을 좀 해볼게요. 1번에 이렇게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빈칸 문제에서 이러한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나오는 부분을 조심하세요. 왜냐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덧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컬런, 세미컬런 나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답의 근거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1번은 좀 쉬웠어요.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모와 아이가 어떤 목욕하는 그런 장면에서 부모는 물놀이처럼 해주고 싶은데 아이는 물이 무서워.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어서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Shared an experience but not a meaning. 경험은 같이 공유해도 그 경험 속에 의미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빈칸이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시가 쭉 나오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수미상관인 거죠. 메인 아이디어 맨 앞에서 빈칸 뚫려 있으니까 답을 어디서 찾냐면 중간은 예시라서 여기서 못 찾아요. 맨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이 두 경쟁하는 그룹이요. 어떠한 좋은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they deserve sole credit. 단독으로 내가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And that the other did not deserve even a share of the award. 그 좋은 결과에 대해서 다른 팀과 공유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나의 공로이자 나의 업적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assign credit and dates라는 요것이 정답이 되면서 어떠한 공로 같은 것들을 나누기 difficult 보이죠? difficult에다가 네모 치세요. 어떠한 공로 같은 것을
나누기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빈칸이 지금 중간쯤 나와 있는데 흐름 문맥 반대되는 거예요. 옛 보이지? 흐름 문맥이 반대되는 거. 요거 제가 어디 읽고 풀으라고 했냐면 위에 읽어봤자 소용없고 요 아랫부분 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는, 공연을 듣는, 음악 공연을 듣는 독자는 이러한 모습을 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다시 한번 글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음악을 우리가 무대 위에서 들을 때 All eyes turn to stage. 모든 listening audience들의 눈이 어디로 향해요? 스테이지로 향한대요. 스테이지로. 그리고 모든 이의 귀도 스테이지로 향한대요. 즉 무대 위에 펼쳐지는 그런 악기의 연주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을 하지 우리가 지휘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또 좀 틀리셨는데 요게 이제 실험 연구 글이죠. This study, 실험 연구글, in a study. 그래서 실험 연구 글은 보통 뒤에 빈칸 나와 있는데 얘는 거꾸로 앞에다가 냈거든요. 어쨌든 이 앞에 빈칸을 뚫어놔도 얘는 메인 아이디어이자 결과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의 실험 연구글은 마지막에 빈칸을 뚫어 놓는다고 했는데 얘는 처음에 뚫어놨다는 얘기는 이 실험의 결과를 알려주고 그걸 다시 한번 네가 정리해봐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서 결과를 이렇게나 많이 알려줍니다. 이 두 집단 중에 좀 더 이해 테스트를 더 잘 본 집단은 바로 고군분투하던 독자 집단이었는데 왜냐면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독해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또 나옵니다. 사전 지식 또는 좋은 리더의 경우에 사전 지식이고 the lack of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미안 여기는 괄호치지 않을게. 이렇게 1 or 2입니다. 좋은 독자의 경우에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전 지식이 있거나 또는 the lack of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바로 the X factor 아래 나와 있죠. 성공을 좌우하는 미지의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독자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한다는 내용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를 이제 무엇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압축을 하라는 거야. 이것을 땡땡의 중요성 이렇게 압축을 하래요. 1번 보니까 어떻게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문제 해결에 초점 두고 있지 않습니다. Where students learn a new topic 새로운 토픽을 어디서 배우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거 아니죠.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 무엇이 독자로 하여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독해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독해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요 사전 지식이 많으면 계속해서 그 글을 끝까지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 글이 하고 있단 말이야. 독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struggling readers들이 오히려 이해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 왜냐면 사전 지식이 있어서 그 글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3번이고요. 4번은 how readers approach complex tasks.
어떻게 독자들이 복잡한 텍스트에 접근하는가, 텍스트를 읽어내는가, 복잡하고 단순한 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complex에서 X. What a student does when tackling difficulties. 학생들이 어려움을 다룰 때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것도 학생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글이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독자로 하여금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하는가? 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사전 지식이다.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도 한번 해볼게요. 순서 문제를 푸는 팁은 이 주어진 글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 다음 힌트를 이제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to deal with this uncertainty,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the brain uses not one but multiple routes. 뇌가 하나의 경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A로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주하는 새들은 이렇게 나와서 물론 예를 바로 들 수도 있지만 우선 다음 BC를 좀 더 읽어보고 판단하게요. In extreme cases,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에 only a few lines are sufficient. a few에다가 세모 하나만.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에 어떠한 라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 라인이 거의 없어도 are sufficient, 충분하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라인이 뭐지? 이렇게 물음표가 띄워진다면 이건 적합한 지문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와서 if one is blocked, it takes another route 라고 하면 자, 요거 one과 another 이라고 하면서 위에서 나오는 one과 또 다른 multiple routes 요렇게를 지금 받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의 경로가 차단이 되면 뇌는 또 다른 경로를 취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중간 문장이 나오는데 역시 이 문장의 마지막 문장,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힌트가 됩니다. 일단 이 vicarious라는 단어는 대리의라는 뜻인데 요거는 좀 잘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리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it can be found in most biological system. 대부분의 이 biological system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biological system에다가 밑줄 우리가 이런 biological system을 생물 체계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생물 체계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따와야 되냐면 생물과 관련한 내용이 뒤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 A로 갔더니 migrating birds가 나오죠. 이주하는 새들. 이것이 진짜로 이 biological system의 예시로 적합하지. 그치? 그러니까 생물 체계의 예시가 바로 이 이주하는 새들인 거야. 생물의 예시로 이주하는 새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명확한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주하는 새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similarly라고 나오면 이 연결어 다음에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게 지금 전개가 될 거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지각 체계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The brain can recognize a face. 우리 인간이 얼굴 모양을 인식할 수 있어요. By the shape of the eyes, nose and mouth.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선 몇 개 안 되거든? 하나, 둘, 셋, 넷, 4개의 선으로 제가 지금 얼굴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코, 입으로 인식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몇 개의 라인이 바로 이런 예시를 말하는 거죠. 몇 개의 라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얼굴이라는 걸 인식해낼 수 있습니다. As when we recognize the face of a celebrity in caricatures. 캐리커처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얼굴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중요한 힌트. 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더가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 되게 기초적인 전략이거든요. 무조건 어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더로 받을 수 있어. 요거 기초적인 전략 요런 거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CAB고 그 다음에 3번도 건너뛸게요. 3번 건너뛰고 4번으로 와서 보시면 4번이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얘가 이제 내 집단에서 준거 집단이 있고 그리고 그 준거 집단에 따른 규범 효과와 연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좀 복잡한 글로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전략은 마찬가지예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feel proud 자부심을 느껴요. 그들의 기여. 예를 들면 내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이렇게 봉사했어 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일단 요거 한 번만 단어 잡고 가요. in 그룹은 요게 내 집단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하죠. 사회문화에서 배우셨을 거야. reference 그룹은 준거 집단인데요. 어떠한 집단에서 따르고자 하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고 해요. 내가 이 집단에 속해서 이 집단이 가는 길 방향을 따르고 싶다.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준거 집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게 이제 이 자원봉사 단체 같은 데서 많이 나온대. 자원봉사라는 건 사실 여러분 어떤 뭐 돈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사명감 같은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방향성이 너무 담고 싶어. 그런 게 이제 준거 집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feel proud about their contribution to a community service project. 내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기여를 했어요 라는 자부심을 가지는데 A를 보시면 normative effect라고 해서 얘는 규범 효과예요. 이 규범 효과라는 게 기본적으로 준거 집단을 모방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 뭐 규범 효과가 준거 집단을 모방해? 준거 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로 가서 This positive self-evaluation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평가가 무엇을 반영하냐면 하면서 지금 여기 이탈릭체로 나오는 거 보여요? 이탈릭체가 나오면요 얘가 무조건 첫 등장이에요. 요것도 기본적인 꿀팁 더처럼 이탈릭체가 등장하면 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받을 때는 이탈릭체 아닌 평범한 글씨체로 나와요. 그럼 A와 B 놓고 보면 무조건 뭐가 먼저여야 되겠니? B가 먼저여야 되는 거야. 이탈릭체가 나왔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B가 먼저 나와서 이 준거 집단의 규범 효과를 따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어쨌든 이 규범 효과라는 것은 결국 share that norm 요게 중요한 거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공유하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규범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쭉 A로 이어지면서 규범 효과라는 게 결국은 준거 집단을 모방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자, 근데 여기서 however 나오면서 이 준거 집단이 comparison effect,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라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if most of your classmates shine in academic achievement, 너의 반 친구들이 shine이니까 시험을 잘 봐, 공부를 잘해. 그러면 you are likely to compare yourself with them. 네가 너와 그 친구들을 비교하게 된다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요. 이제 however를 걸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바뀌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생겨요. Feeling that your academic performance is not up to par. par이 표준이거든. 너의 공부 성취 수행이 표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느끼면서 부정적으로 자기평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학업 성취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연합 효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자, 지금 다시 한 번만 쌤이 해줄게. 여기 비교 효과라는 거 있죠? 이 비교 효과라는 건 네가 그들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는 게 비교 효과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연합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 연합 효과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오히려 다시 한번 네 자존감이 올라간대. 왜냐? 야, 우리 반 애들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나도 좀 공부 잘하는 애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연합 효과라는 건 내가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연합해 있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뽕 차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comparison effect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associative effect를 설명하는 C가 마지막에 오는 게 문맥적으로 좋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건너뛰고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거거든. 공공재가요. are undervalued in market. 시장에서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대요. 얘가 공공재로서는 존재하지만 사적인 재화로는 존재하지만 공공재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뒷부분은 필요 없고요. 공공재라는 게 뭐 되어 있냐면 가치 평가가 절하돼 있어. 그래서 가치가 되게 평가가 절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A를 보니까요. as a result가 너무 성급하게 나옵니다. 그죠? A 건너뛰어. B로 갔더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quatic habitat such as wetland 습지와 같은 그런 해양 서식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공공재에 대한 예시가 많네요. 그치? 공공재에 대한 예시로 지금 습지와 같은 이런 aquatic habitats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쌤 C는 왜 안 돼요? This value, 이 가치가 could be huge, 어마어마할 거래. C로 가면 공공재가 가치평가 절하됐다는 내용과 정반대 맥락이잖아요. 그치? 이러한 가치가 지금 크다라는 것. 그러니까 C로는 가지 못합니다. B에서 습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하다가 야, 이렇게 습지가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료로 즐겨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A로 가서 no price라는 말은 무료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치? 그 결과 시장도 형성되지 않아서 가격도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지를 그냥 공짜로 엄청 잘 이용한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 습지의 가치는 모든 개개인의 총합적인 이득과 같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야, 너 개인 한 명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이익이 엄청난 거야 라는 얘기라 이만큼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huge랑 같은 표현인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너 개개인들을 모두 합친 이익만큼이나 습지가 지닌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A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C에서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 그 다음에 17로 가서 54분이라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요거 2번 보시면 2번 좀 쉬웠는데 언어라는 힌트를 주면서 요게 이제 제너럴 센텐스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이라는 specific sentence가 뒤에 나오는 모양. 요것도 전략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 문장을 주어진 문장으로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제너럴한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내고 스페시픽한 문장 앞에다가 찾아내게끔 출제를 합니다. 요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4번 보면 4번이 조금 어려웠을 건데 however 보이죠? 그리고 on other occasions 보이지?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비유가 유추로 갈게. 우리 유추라고 나와 있으니까 유추가 can be an integral part of an argument. 논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however 끼고 지금 제너럴한 문장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추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논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하고 consider은 example이죠. 예시 문장이지? 그러면서 이 디자인으로부터의 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같은 요즘 트렌드라서 제가 선정했어요. 요즘 트렌드는 뭐야? 중심 문장을 주고 이 중심 문장 다음에 나올 예시 앞에다가 끼워 놓을 수 있게 하는 거. 요게 트렌드라고요. 요즘 트렌드. 잘 기억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한번 볼까요? 6번도 on the other hand로 지금 나오고 있지. 자, on the other hand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these past experience라는 지시어가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4번 찍었을 친구들을 위해서 이 지문을 선정했는데요. 3번 뒤에서 야 사람들이 진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고통을 경험해 라고 하고 4번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also 때문입니다. also는 앞에 나오는 이 문장과 연결해서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4번으로 끊어놓을 수 없어요. 왜냐면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자, 봐봐. 그들은 또한 보고했습니다. 걱정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그들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더 많은 것에 대해 인내해야 했다고요. 지금 요 두 개의 문장이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죠? also를 써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4번 사이에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5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반면에 이 고통을 지닌 지난 과거가 사람들의 삶에서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비록 뭐일지라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 좀 낮아지지만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잘 봐.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보라색. 요 보라색이 even if 내용이랑 동일해요.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